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유튜브와 인터넷에 이 카페에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개념에 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함과 동시에 효율이 300%가 넘어가는 실제적인 발열법, 이 원리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공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으신 분의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카페에 오시면은 바로 이러한 제목들의 이 내용들을 제가 완전하게 내용을 공개 설명해 놓겠습니다.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의 창조가 가능한가? 그것을 제가 예전부터 많은 영상을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논문을 제출해도 엉터리 심사평을 하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제가 모 학회에 효율이 300%가 넘어가는 발열법과 그 실제적인 데이터와 더불어서 그 이론을 논문을 이번에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분명하게 논문을 그것처럼 엉터리 심사평할 것이 예상되므로 제가 미리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심사하신 분이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라는 의미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 대중들에게 알려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설명하고 있던 사항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그 완전한 원리 설명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과거에는 제가 원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하지 않고 효율이 127%가 되는 발열펌프 그 영상을 제가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펌프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해놨는데요. 유튜브에 여러분께서 효율이 127% 발열 펌프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실험 영상도 한번 봐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학회에 논문을 모 학회에 제출해 놨는데 분명하게 또 그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논문을 엉터리 심사평할 것이 예상되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영상을 내용을 완전하게 공개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차후에 제작할 의미도 여러분께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완전하게 여러분 앞에 효율이 300%가 넘어가는 발열법과 왜 에너지 증가와 감소가 가능한 것인가 왜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율이 300%가 넘어가는 발열법과 이것은 현재까지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맞지 않지요.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분명하게 잘못됐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준해서 현재까지의 에너지 보존 법칙의 개념에 준해서 여기서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렸으므로 지금부터는 제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목적 이러한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뜻이 있으신 분은 이 카페에 오십니다. 제가 완전하게 공개 설명하겠고요. 여기서도 효율이 300%가 넘어가는 발열펌프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이것을 일단 그 원리적인 설명을 완전하게 설명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 상세한 영상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시고요. 그러면 그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이거부터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효율이 300%가 넘어가는 발열펌프. 이 내용은 나중에 지우고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먼저 효율이 300%가 넘어가는 발열펌프 이 원리 설명을 완전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심 펌프를 먼저 하면은 원심 펌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전 데이터를 취득을 해보면 현재에도 효율이 모든 원심 펌프는 효율이 200%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논문 그 데이터에도 지금 제시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엉터리 심사평할 것이 과거에처럼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이 영상을 미리 제작한다는 말씀 또 아까 드렸었고요. 현재의 원심 펌프가 운전을 하면은 왜 효율이 지금도 200%가 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간단히 알고 나면은 효율이 300% 반일법부 이것이 이론적으로 현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펌프를 운전하면 분명히 발열이 일어납니다. 열이 나는데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의 개념은 어떠냐면은 이 원심 펌프를 운전을 하면은 원심 펌프에서 이제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몸이 압력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펌프의 효율이 70%다. 아니면 이 원심 펌프의 효율이 70%다. 즉 100의 에너지를 줬을 때 100의 에너지를 펌프에 줬을 때 70%의 압력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입력 에너지 대비 100이 나오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완전하게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그리고 원심력 기관, 과거에 제가 그 특허 출원되는 바가 있는데, 원심력 기관 그 간단한 원리도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시험 원심력으로 인한 실현 장치, 이것을 제가 또 카페에 여기 공개를 해놨는데, 이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 실현 장치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와서 보시고요. 공개를 해놨으니까. 이것이 왜 틀리는가? 지금까지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들을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 그 이유와 원리는 이것을 나중에 지우고 제가 설명드리게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펌프를 운전을 하면은 분명히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대로 할 것 같으면은 펌프의 효율이 70%일 때 30%의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에너지 100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틀리다고 그랬죠. 틀린 이유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원심 펌프에서 펌프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 임펠러를 회전하기 위해서 모터를 돌려야 되겠죠. 이것이 모터입니다. 돌리다 보면은 원심 펌프는 물을 이렇게 축방력으로 흡입합니다. 축방력을 흡입해서 이 임펠러가 도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죠. 즉 이 임펠러는 축방력으로 들어오는 원주 속도 0의 그 물을 이 임펠러 끝이 좀 원주 속도를 V라 했을 때 V까지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즉 원주 속도 제로의 물을 V의 속도까지 가속을 시켜야 돼요. 가속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가속을 시키는데 이 가속을 시키려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즉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F 이퀄은 MA. 이 F라는 것이 질량에다가 가속도죠. 이건 힘이 드는데 여기서는 FM이 물이기 때문에 유체이기 때문에 유량에다가 밀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량에다가 밀도, 즉 질량 유량인데요. 즉 F 이퀄은 rho Q V가 되는 것이죠. rho Q 가속도 A. A는 V에서 제로까지. rho Q V가 되는 것이죠. F 이퀄은. 그래서 이
임펠러를 돌리는 힘이 이 정도 드는데, 물은 이제 그 축방력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원주 속도 거기까지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다가 그 에너지가 드는데, 이제 물이 그 축방력으로 들어온 물이 원주 가속 받아서 출구로 나올 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달팽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심법의 출구가 바로 되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일단은. 바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렇게 돌아서, 물이 돌아서 나올 때, 이렇게 돌아서 이 배가 치면서 나올 것입니다. 이 회전관성은 있기 때문에, 회전관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치면서 나올 때, 요 치면서 정지될 때, 정지가 되겠죠, 분명히. 이 회전 에너지가 이 배에 충돌이 돼서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출구로 나오겠죠. 출구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임펠러에서 돌리다 보면 원심력이 생겼어. 원심력이 생기니까 압력이 생기겠죠. 그 압력은, 여기서 이제 압력이 나오는데, 이 압력은 그 물이 그 케이싱의 그 출구 방향을 치더라도 이 압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즉, 이 압력과 이것은 이제 그 가속력 수직의 성분이라는 것이죠. 힘의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이 회전 에너지는 잃어버리더라도 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요 배에 부닥쳐서 잃어버리더라도 이 원심력에 의해서 가해진 압력은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즉, 힘의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펌프에서 입력된 물을 임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이 배가 치면서 물은 이 운동 에너지가 완전하게 전기되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달팽이형의 나선형의 경우는 조금 보탬이 있습니다만 압력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에 조금 보탬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된 경우도 보시죠. 달팽이형 이런 경우는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 치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모터에서 회전시킨 이 운동 에너지가 이 백을 완전히 운동 에너지는 완전히 정지되고 이 압력 에너지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지될 때 그 물이 충돌에 의한 정지 에너지, 충돌에 의한 정지 에너지가 나오죠. 물이 배가 치면 정지되면 정지가 다 돼야 되니까, 정지되면은 정지됨에 의한 충돌에 의한 발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충돌에 의한 발열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3의 공식이 제가 써놨는데요. 이 충돌에 의한 열이 그 원심펌프에 입력되는 에너지, 즉 입력되는 에너지에 정확하게 2배가 나옵니다. 발열이. 그것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펌프를 임펠러를 회전시키기 위한 에너지, 그것을 이제 이론 동력을 수동력이라고 하는데, 펌프의 수동력의 정확히 2배의 값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좀 제가 설명이 조금 서툴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터는 이 임펠러를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축방력으로 들어온 물을 원주 속도 V까지, 제로에서 V까지 가속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펠러의 원주 속도 제로에서 V까지 가속을 시키는데, 즉 F=ma, 이 힘이 걸리는 임펠러에 걸리는 힘의 중점이 어디에 걸리느냐면, 이 임펠러의 중점, 그러니까 힘의 작용점이 어디에 걸리느냐면 이 임펠러의 중점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임펠러의 중점에. 즉 제로에서 V까지니까, 그 힘의 작용점은 중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보면 2분의 1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분의 1이 들어가는데, 2분의 1이 이 공식에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임펠러를 모터가 회전시키기 위한 동력은 임펠러의 중점에 F=ma라는 힘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심법의 축동력 공식.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중점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공식을, 이 압력을, 이렇게, 이 압력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분의 로버의 제곱. 그리고 밀도에다가 원주 속도의 제곱.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공식이 이거는 같다는 것이죠. 이걸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분 2가 들어가는 게 중심에 걸리기 때문에 이 힘의 작용점이. 그래서 중심에 걸리는데 이 입력 에너지는, 근데 이 물이 회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지가 될 때 이 정지 에너지의 충격력은 어디가 걸린다냐 합니까? 이 임펠러의 중점이 아니고 끝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 R2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R1은 임펠러의 직경이라고, R2는 펌프 케이싱의 직경이라고 합니다. 펌프 케이싱의 직경의 끝지점에 거기에서 제로까지 물이 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정지가 되고 나가겠죠. 그 정지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때는 2분의 1이 곱해지질 않아요. 여기서 이 공식에서 2분의 1이 곱해지지 않기 때문에, 즉 물의 운동 에너지가 정지되는 그 충격력에 의한 발열, 그것은 정확히 입력 에너지의 2배라는 것이죠. 요것의 2배입니다. 이것은 이때는 이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거 아마 아실 것입니다. 2분의 1 mv씩 버립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 공식인데, 이것이 왜 2분의 1 mv, 2분의 1이 들어가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달리고 있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물체를 운동 속도 제로에서 속도 거기까지 가속을 시켰을 때, 평균 속도는 2분의 1이겠죠. 평균 속도는 2분의 1벌입니다. 2분의 1벌. 거기다가 힘을, 평균 속도에다가, 힘을 곱하면, 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 공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것은 여기다 기록하면, 동력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평균 속도라는 것이죠. 힘 곱하기 평균 속도. 이것이 동력입니다. 동력은 힘 곱하기 평균 속도.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로 나누는 이유가 제로에서 V까지 하다 보면은 평균 속도는 2분의 2V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류의 경우나 또는 원심법의 이런 회전, 물의 분사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안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은, 물이 이 지점에서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면서, 속도 V에서 제로까지 됩니다만 점점 감속돼서 제로까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그대로 속도 V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충돌에 의한 전기에너지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유체역학 책에 나오는 공식. 로 V 제곱, 로 Q V 제곱. 이것은 어떤 물이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 의해서 물이 분사되고 있는데 벽에 충돌됐을 때, 벽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때 충돌에 의한 힘이, 에너지가 얼마냐,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유체역학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즉 속도 V로서 벽에 물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때 벽이 이때 반식되는 발열 에너지, 즉 동력, 그것이 열동력이라 하죠. 그 열동력이 바로 이런 공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심법보다 이 임펠러에서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가 이 벽에서 정지가 돼야 하므로 축으로 나올 때, 정지가 될 때 그때 정지되는 에너지, 열 에너지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이 공식으로 되는데, 이 공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원심법의 축동력 공식, 이것을 정확히 2배입니다. 2배가 되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 이유는 이따가 이것을 지우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잠시 영상을 제가 재생해서 보니까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시 일과 동력 그리고 에너지 보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이거는 일의 단위입니다. 이 앞에 제가 일과 동력의
설명을 드리면서 2분의 1 m의 자성을 동력의 단위로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위가 동력은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1의 단위고 그 동력을 설명한 이유가 힘 곱하기 평균 속도 그것을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정 시간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한국말을 전공하신 분을 보면은 이러한 기초상식도 모르는 등 이런 소위 딴지를 거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통상적인 그런 기초상식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적인 그런 통상적인 그런 상식들을 잘 모르는 경우는 제가 사실 한국말을 전공한 사람을 제가 몇 번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죄송합니다만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로큐브의 제곱 이것은 펌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동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일정 시간이라는 일정 운영 시간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은 밀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력의 단위고 물론 이것은 2분의 1이 또 어떤 2분의 1이 그 평균 속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적분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2분의 1이냐고 평균 속도가 되느냐 이러한 딴지를 걸 우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적분에 해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발열 공부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300%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에 대한 조건에서 300%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제출해놨는데요. 현재에도 300%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에도 300%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한정의 발열법은 물론 무한정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한정 된다면 정말 지구의 온도가 이상해지겠죠. 그런데 무한정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겠죠. 장치가 고장나지 않거나 또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일량만큼 발열량만큼 그런 조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식을 아셔야 될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500%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00%는 지금도 제가 제작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실 지금도 300%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러한 장치들을 제가 구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카드에 오셔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대로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대로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심법으로 운영하면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는 뭐냐면은 물론 마찰을 그 원심력에 의한 일이 그 압력이 다 나온다고 했을 때 인명에너지 대비 100%의 원심력에 의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는 이것이겠죠. 키싱에서 발열되는 양. 여기다가 일정 시간 운전을 하면은 그 발열량이 되겠죠. 이것은 충돌에 의한, 그 동력이니까. 여기다 열동력을 구한다면은 시간을 안 곱하고 그대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에 의한 100%. 즉, 압력 에너지죠. 열 에너지 200%. 그리고 거기다가 마찰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00%가 되는 거예요. 300%를 초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원심공부 운전 데이터를 취득을 해보면은 270%, 250% 이 정도 나옵니다. 이러한, 즉, 엔탈피, 이것은 엔탈피로. 압력이 증가되고, 온도가 증가되고. 이 두 개의 엔탈피 값, 즉, 에너지. 엔탈피 값을 펌프 입구와 펌프 출구의 값을 재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70%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펌프가. 그것은 300%가 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흡입구 직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흡입구 직경에서는 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300%는 넘지 못하지만 현재에도 270% 내지 280% 이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 데이터를 논문에서 모 학교에 제출한 논문에서 실제 데이터를 제출해 놨습니다. 요 카페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실제적인 측정 데이터, 그것도 한번 제가 논문을 공개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에너지 보존 방식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에너지, 이거 100%, 100을 100이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100이 나오면 300이 나오게 됐어요. 현재 원심법과 실제 그런 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 창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의 창조와 에너지의 보존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상을 미리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러한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소하기 위해서 과거의 형태로 봤을 때 분명히 양심을 속이고 엉터리 신사병을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들께서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서 현재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잘못된 개념이다.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500%는 지금까지도 제가 제작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분명히 에너지 창조와 보존은 잘못됐고 같은 개념을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고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문을 제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서사 과거에 논문이 일부 구성상 문제가 좀 있었다 치더라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논문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엉터리 신사병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높아지면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좀 미리 대중들에게 알리는 의미도 있고요. 저랑 지지와 함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보충수만 좀, 그래서 그런 딴지들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그러올 것이. 이제 이것이, 원심법의 축동에 있고는 102분을 압력 곱하기 유래. 물론 102는 킬로와트를 매기 위해서 102로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 공식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이 공식을 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2분의 로버이고, 즉 여기서 압력이라는 것은 2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통 안에 물을 넣고 돌립니다. 원통을 돌린다면 여기서 걸리는 압력은, 원통 지점에 걸리는 압력은 2분의 로버이 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적분을 해서,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공식이 나옵니다. 즉, 압력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원주속도 2분의 로버, 밀도가, 이것은 밀도가 아니고, 2분의 로버의 제곱에 102분의 100이 그대로 오고, Q 그대로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공식은 다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심분포에 의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원심분포에서 나오는 출구 압력, 이것은, 펌프의 소동력과 관계없다. 이것을 또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것을 이따가 설명 중에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렇게 먼저 일단 아시고요. 이 압력은, 물론 여기서 이 공식에서는 압력이 들어가죠. 압력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압력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오느냐 하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나오는 압력입니다. 펌프의 출구 압력은 원심력에 의해서 나오는 압력인데, 원심력은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없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물리학 책에도 나옵니다. 원심력은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원심력은 지금 우리 펌프 이론에서 이 압력에 의한 소용력 계산을 고려를 하는데, 근데 관계가 없는데 왜 압력으로 하는가? 이렇게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 잘못됐죠.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면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 압력이라는 것은 원심력에 의해서 나옵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나오는데, 어떤 물체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돌릴 때, 이 원심력에 의한 기리한, 이것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변화가 가능한데, 이것을 변화시킴에 의한 그 원심력에 따른 원심력 곱하기 회전반경, 이것을, 인축을 한다 칩시다. 원심력 곱하기 원심력 곱하기 반경, 이 에너지를 인출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가속 에너지,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하면 A하고 B하고는 정확하게 같다는 것이죠. 즉 원심력에 의해서 얻어내는 일과 어떤 물체를 가속 회전시키는 그 필요한 일, 그것은 정확하게 같다는 것이죠. 같기 때문에
원심력은 운동에너지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가 같기 때문에 원심분포의 소유동력 공식을 이렇게 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이죠. 즉, 이 압력은 사실은 펌프의 운전에서 소유동력과 관계가 없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우연이 아니겠죠. 자연현상적으로 원심력에 의한 에너지와 어떤 물체를 가속시키는 에너지, 이것이 같기 때문에 두 가지가. 즉, 실제적으로 펌프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이것을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이지, 이 원심력에 의한 압력에 의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문에는 이 원심력에 의한 압력으로 계산을 해도 결과가 같은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심력으로 얻어내는 일과 가속일은 정확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결과는. 그런데 사실은 그 개념은 이 모터에 에너지가 드는 그 개념은 정확하게 가속 에너지에 의한 요소이지 이 원심력에 의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결과식이 나오는데, 따라서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이 압력을 이제 이렇게 바꾸고 이 공식은 왜 나오느냐면은 이 펌프에서 압력 에너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즉 이 압력 에너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모터가 펌프 임펠러를 돌리는 회전 운동 에너지, 즉 F 이퀄 M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인데요. 즉 이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임펠러가 회전시키는 그 물을 출구가 입구로 들어오는 물을 회전시키는데 소요되는 동력, 그것을 구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동력은 힘 곱하기 평균 속도. 요 Q는 M입니다. M. 그러니까 F에서 M에서 M. V는 V에서 제로까지. 펌프는 제로에서 먼저 속도 V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V-A. 평균 속도는 2분의 V입니다. 제로에서 V까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즉, 압력을 고려하고, 원심 펌프의 소유동력을 구한 이 공식과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펌프의 임펠러에 소유되는 그 물의 가속 에너지, 가속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한 펌프의 소유동력 공식. 이 두 개는 정확하게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은 같습니다. 이것은 이가 있고, 여기도 이가 있고, V가 있고, 이렇게 하면 V가 보면 되죠. 요 Q 그대로 보고. 그래서 원심 펌프는 압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유동력을 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즉, 이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학문에서는 P로만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압력은 완전히 무시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심 펌프를 기동을 할 때 출구 밸브를 완전히 막아야만이 소유동력이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을 계속해서 회전시키려면 가속 에너지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구를 막았을 때는 한 번만 가속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관선에 의해서 가속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출구를 막아야만이 기동 에너지가 적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마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물리학 최고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원심 펌프의 출구를 막으면 양정이 무한대가 돼서 펌프를 기동할 수 없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 기초원리도 몰라서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선을 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원심 펌프의 출구를 막으면 양정이 무한대가 된다. 그것은 용접식 펌프일 때는 그렇겠죠. 피스톤 펌프나 프로젝 펌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접식 펌프들은 출구를 막으면은 기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용접식 펌프도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즉 원심 펌프는 이 압력은 원심력에 의한 요소이기 때문에, 즉 원심력에 의한 요소라는 것은 소유동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이것을 지우고 원심력으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원심 펌프의 축동력 공식은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압력을 무시하고 구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원심 펌프는 압력을 무시해도 관계가 없다.
여기서 압력으로 해도 무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심력으로 얻어내는 일과 가속 에너지는 정확하게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올바른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음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같은 결과이겠지만 그 개념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은 요 식의 2배입니다. 즉 2배라는 것은 여기서 충돌 에너지가 2배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2배로 일어나는 이유가 가속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죠. 2배로 됩니다. 2배로. 왜 2배로 되는가? 그것은 가속이 되는 중점에서 가속이 되고 충돌은 끝에서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원심력이 이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반작용 기관이라고 설명드린 데가 있는데 반작용 기관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끝지점에서 분산을 하면 가속 에너지는 중점이기 때문에 끝지점에서 분사 반발력에 의한 토르크는 2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반작용 기관인데요. 작용과 반작용은 같는데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작용과 반작용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그런 말도 맞겠죠. 현재 에너지 보존 측정을 하면은. 그러나 중간에서 원심력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즉 원심력으로 또 하나의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2배가 일어나는, 발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2배가 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배가 되는 이유를 실제적으로 원심공부의 문전 데이터를 취득을 해보면 실제로 2배가 된다. 실제로 이 이론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펌프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온도를 상승을 재보면 이 가속 에너지가 온도 상승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충돌에 의한 전기 에너지는. 이 온도 상승은 수동력, 원심 펌프의 이론 동력의 2배가 나와요. 열이 2배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문제했기 때문에 이 기초원리적인 이론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원심 펌프를 운전하면 열 에너지는 2배로 나옵니다. 300%가 되는 이유가 이것부터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압력은 부수적인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즉 압력에 의해서 소요동력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구를 막아버리도 원심펌프 소요동력은 오히려 적게 되니까 즉 이 압력은 학문적으로 가짜의 힘에 의한 요소에 의해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압력이. 그래서 이 압력은 소요 에너지에 정확하게 같게 나오게 되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심력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좀 적게요.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줄 알고. 어떤 공전 제양체를 회전을 시키는데 이 가속 돋보기로 회전을 시킵니다. 젤에서 회전을 시키는데 이 회전시키는데 소요되는 동력을 A를 치고 이때 회전이 반경이 증가되겠죠. 이제 감소 증가하고 감소가 하나가 치고 이때 이 거리에 의한 원심력 그 원심력 곱하기 R DR이 데타 R이 되겠죠.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비례하면 정확하게 A하고 B하고는 같습니다. 이 들어간 것만큼 나오는 게 자연현상이죠. A하고 B하고 같기 때문에 이 펌프를 운전하는 소요동력은 물을 이렇게 가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속을 시키는데 가속시키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이것이 같기 때문에 압력 상승이 100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최초에 현재 원심펌프 이용 동력인 100이분의 PQ 아까 여기 나왔던 그렇게 압력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압력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즉 원심력은 가짜의 힘입니다. 가짜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그것으로 동력을 계산하면 안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래도 되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이고. 그래서 원심력은 이 물을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압력 이것이 하나 더 나오고 여기다 온도 상승 2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30%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펌프의 흡입구 직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흡입구 직경을 고려하면 족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 원심 펌프는 이렇게 들어오는 물을
회전시킬 때 이 회전시키는 운동 에너지만이 소요된다. 모터에서는. 즉, 이 압력에 의하면 소요 동력은 뜨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해요. 이 300%가 나오는 이유는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줄 알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과거의 형태로 봐서 분명히 논문을 엉터리 심사평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미리 공개 설명을 하고, 그 차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 카페에 오시면은 300%가 아니고 무한정의 발전법, 원심력으로 무한동력 기반, 지구온도 관소 장치, 즉 에너지는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도 가능합니다. 감소가 가능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됐으면은 효율이 300%가 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현재의 뻔보다 분명히 이렇게 재면은 이것은 엔탈피, 이 두 개가 상충되는 엔탈피 요소, 이 엔탈피를 가지고 펌프 입구 유체하고 출구 유체의 엔탈피를 재면은 소요동력이 정확히 2배가 나오고, 지금 3배가 나오게 됐어요. 지금 압력까지 포함하면 온도 상승이 2배이고 압력이 1배이고, 즉 모터에 소요되는 인력을 100일 합니다. 이 2개를 합하면 300이 나온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이론을 설명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왜 300이 나오는가, 이 이론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펌프의 운전 데이터를 재서 한번 실제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0이 나오겠죠. 300%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회에 지금 제출을 해놓은 논문을 이 카페에 지금 공개해 놓겠습니다. 그 논문에 실제적인 측정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서 한번 보시고, 제발 또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제가 그 논문을 제출해 놓은 학회에 어느 분께서 논문을 지금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양심을 속이고 평가할 것이, 엉터리 심사평할 것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그 제 송감 표현입니다만 제 논문을 심사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을 제가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평가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보존 법칙의 그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수차례 논문을 제출해 본 적이 있는데, 양심 불량으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이 한 평생을 들여서 거의 수년간을 연구를 해서 제출해놓은 이런 결과물들을 양심을 속이고 엉터리 심사평해 버린다. 상대성 이론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결과도 제가 논문을 제출해서 수년간을 연구해서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고, 상대성 이론 때문에 우리 현재 인류의 과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초과의 시대에 오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잘못된 이유와 더불어서 앞으로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문을 제가 학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양심을 속이고 어떻게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 지금 초과학 시대로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초과학 시대. 바로 그런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연력학 제2법칙이라든지 이러한 법칙들을 가로막혀 가지고 그 하나의 뻔뻔, 이것도 예입니다. 뻔뻔.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 있어. 그 실제적인 데이터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양심을 속이고 엉터리 심사평을 한다면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이것을 대중들 앞에 공개하는 이유도 있고, 2차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초 원리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카페에 공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한번 오셔서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싶으면은 어떤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다면 제가 실제 이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실험을 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서 효율 127% 발전법법, 그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아무튼 우리 현재 과학은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현재 잘못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잘못됐다, 그것은 이제 논문을 제출해 놨는데 또 분명히 아마 엉터리 심사평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것을 제가 미리 공개 설명한다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펌프 이론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줄 알고,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즉 원심력으로 현재 무한동력기관이 기초원리가 왜 가능한가? 그것을 과거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설명을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그것은 가장 죄송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뭐냐면 힘의 수직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심분포에 의해서 요 벽에 물이 충돌이 일어나도 출구로 나가면서 충돌이 일어나도 압력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압력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힘의 수직성이기 때문에. 즉 원심력과 가속력, 어떤 물체를 이제 회전을 시킬 때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가속력 F = N. 이 가속력과 이 원심력에 의한 원심력은 더욱 정확하게 힘의 수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회전 방향이 변하면은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변할 것입니다. 회전 방향이. 그런데 왜 수직이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난이도가 높여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학문에서 어떤 물체를 가속 회전을 시킬 때 이 나선에 의한 그 가구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한 원주 속도가 감소되려는 성분. 즉, 가구 운동량 보존이라 하면은, 어떤 우리가 그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할 때, 이 몸을 웅크리면 회전 속도가 빨리 돌아요. 그리고 몸을 펴면 회전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것을 이제 가구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합니다. 원주 속도가 처짐으로 인해서 이 나선으로 회전수가 증가해가면 원주 속도가 처짐으로 인해서 그 처지는 원주 속도를 보상해야 되는 힘, 그것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학문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회전운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원주 회전운동 시키는 회전 방향을 변화시키면서 회전시키는 이 가속운동은 보면은 이 회전 반경의 변화에 비해서 이 회전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즉 말해서 이 나선이지만, 엄밀하게 나선이지만은 회전 길이가 워낙 이 거리 대비 회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선 거리가 이것이 나선 거리고 이게 바로 가는 거리라면 이 각도가 워낙 작아진다는 것이죠.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려하는지 이 가구 운동량 보존에 의한 원주 속도 감소의 성분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각도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실 분은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것은 몰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원심분포 이론에서 원심분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분포가 물을 위해서 가속시키는 길이에 비해서 물이 나선행으로 돌아서 올라갑니다만은 나선행의 길이에 비해서 이 반경의 길이가 작기 때문에 비율이 아주 이게 크기 때문에 이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한 원주 속도 감소의 성분, 그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펠러가 이것이 원주 속도가 구부러져 있던 임펠러 형성에 관계없어요. 원주 속도. 근데 고속의 임펠러 펌프일수록 임펠러가 많이 누워진 이유는 마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흡입구 직경에 의해서 흡입구 직경은 부분 압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구부러져 있을수록 좀 유리하다는 것이죠. 즉 축동력에 유리하지만 원리적으로 구부러져 있건 관계가 없습니다. 구부러져 있어가 원주 속도를 감소시키면 원주 속도를 감소시키는 만큼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이 경사면에 의한 압력이 축돌이 그의 압력이 걸리는 대신에 경사면에서 그 대신에 원주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압력 관계가 없어요. 임펠러 형성이 어떻게 가냐, 이동동력하고는. 그것은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것은 몰라도 관계없으니까. 아무튼 왜 300%가 나오는 거, 이것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아요.
이제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린 와중에 이렇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힘의 원심력과 가속력은 정확하게 힘의 수직 성분입니다. 힘의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양력의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이 힘의 수직 성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힘의 수직 성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시험 장치를 공개 설명하면서 원심력은 운동 에너지와 관계없다. 그 시험 장치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이 힘의 수직 성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자기 자신이 의심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어떤 그 물체가 이렇게 회전 곡선 운동을 한다 하면은 이 원심력이 발생하는데 이 원심력과 이 가속력 이것은 정확하게 힘의 수직이라는 거죠. 수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원심력으로 왜 에너지 창조가 가능한가?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또 좀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공중 회전 물체를 가속을 시킬 때, 이 사이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논문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학회에 제출해 놓은 논문 내용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실험 장치도 제가 아까 실험 데이터를 제시해 놨고요. 이 사이클을 여러분께서 간단한 사이클을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어떤 물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반경을 변화시키면서 회전을 시킨다. 그럴 때 이 가속력에 의해 이 회전을 시킴에 따른 필요 가속력, 그것을 W1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물체를 이 회전을 시킨다. 공전 회전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그 제로에서 V까지 소요되는 가속력, 그 필요 운동 가속력, 그것을 W1이라고 칩시다. 가속 1.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과정에서 가속을 시킨다고 칩시다. 이 과정에서. 자, 그 가속시키는 일이 W1입니다. 이때, 가속을 시키면서 이 원심력, 회전 방향의 변화에 의한 일, 즉, 원심력 곱하기 반경의 길이나 원심력 곱하기 델타 R, 요 길이에 의한 일을 인출할 때, 즉, 그 일이 W2입니다. W2. 이것이 W2가 나온다는 것이, 이 과정에서. 자, 이때, 그러면은, 요 가속시키는 동력 A, W1, 회전 운동시키는 이 W1은 W2에 관계가 없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 회전 운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원심력에 의한 일을 어떻게 뽑아내든지 간에, 요 회전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원심법에서 압력 에너지는 이 원심력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속 일과는 소상히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원심력에 의한 인출일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러한 개념을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특히 과거에 제가 이 운동을 시킴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한 일을 뽑아내면 W1 플러스 W2의 일이 필요하다. 가속일은. 그러한 개념을 지금까지 현재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공유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W2는 W1의 크기에 관계없다. 어떻게 일을 얻어내든지 간에. 그런데 기초원리적으로 W1하고 W2는 같아요. 이 회전시키는 일과 원심력에 의해서 일을 얻어내는 일은 같다는 것이죠. 같은데 이 W2를 얻어내든지 않든지 간에 W1의 크기는 같다. 거기서 또. W2는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W2원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왜 이런가 하면은, 어떤 물체를 공전 회전을 시키면은, 만약에 원심력에 의한 부하가 크다. 그러면 회전 방향 증가율이 늦겠지요. 증가율이 늦으면은 가속 길이가 길어집니다.
가속 길이가 길어지는 대신에 F 이권의 MA, 즉 F라는 힘 요소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힘 곱하기 평균속도, 힘 곱하기 원심력, 평균속도, 동력은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체를 가속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원심력이라고 칩시다. 원심력이 커지면 가속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경사면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속력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속력이 작은 대신에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경우, 짧은 경우는 좀 빨리 가속을 시키는 경우, 회전 방향이 빨리 커지는 경우는 가속력이 커지는 대신에 거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두 요소는 W2, 이 소요되는 W1은 W2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W2에 관계없이 무조건 W1 밖에 안 된다. 어떤 물체의 속도 V까지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과거에 제가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물리학계의 논문 심사평 하면 이렇게 두 요소가 소요된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물리학 우리나라에서 최고학위까지 있다는 사람들 보고요. 가속을 원심력은 가짜의 힘이다. 원심력은 가짜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속이 이만큼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원심력은 가짜의 힘이기 때문에 즉 운동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에 계산해서 원심력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원심력으로 얻어내는 일 또는 원심력은 가속 일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즉 가속 일의 에너지량을 계산해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즉 제외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W2는 별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W2가 있든 없든 간에 W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물체를 거기까지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원심번부도 원주 속도 유체의 V까지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 이 압력의 요소는 원심력에 있는 압력의 요소는 소요동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심법을 출구를 막아놓고 기동을 해도 오히려 기어크로다가 적게 되는 것이에요. 즉 가속 에너지가 적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 W2는 뽑아내든지 않든지 간에 W1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못해가지고 시험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이 시험 장치를 보고도 이해를 못해요. 이 시험 장치는 어떤 시험 장치인지 여기서 카페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W1은 있든지 없든지 같다. W1은. W2는 있든지 없든지 W1의 크기는 같다. 그럼 여기는 이제 회전 속도가 빨라져 있습니다. 반경도 커져가 있고 회전 속도도 빨라져 있는데 이것을 반경을 그대로 유지 상태에서 정지를 해버렸다. 그럼 W1의 크기가 또 하나 나오겠죠. 회전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지를 했다. W1이 나오겠죠. 자, 이때는 속도가 제로입니다. 정지를 했으니까. 요 가속한 것만큼 들어가는 나오는 것은 정지하는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여기 원주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은 원심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에너지가 원심력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원주 속도가 정지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가 보이고 여기서는 제로예요. 거기까지 가속했다 제로가 시키면은 요 과정하고 요 과정하고 같을 거예요. 요 과정이 이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것만큼 빼주면 해소가 되겠죠. 근데 남는 게 원심력이 하나 남았죠. 원심력은 이것을 뽑아내든지 않든지 간에 W1은 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냐, 원심력은 가짜의 힘이기 때문에. 가속의 일의 크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짜의 힘이기 때문에. 과거의 물리학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짜의 힘을 갖다 스스로 가짜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면은 계산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못하고 시험장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장치만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입력 에너지를 계산하지 않았다든지 입력 에너지를 계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본적인 사이클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발전시키면 이제 무한동력 기관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설명드린 제가 원심력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설명이 좀 중구난방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 설명은 좀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더 깊은 내용들은 여기서 카페에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가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어떤 협조를 해주신 분은 이 기초원리적인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효율이 300%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무한정 지금 500%가 있는 제가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의미해서 앞으로 무한정은 물론 더 연구되어야 되겠지만 500%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현재에도 300%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여러분께서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 카페에 오시면 제가 완전히 설명하고 있고 관심있어 신분의 발전을 바라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한번 들어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지금까지